대한민국의 도로 위에는 2,600만 대에 달하는 차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 평범하게 느낄 수 있지만 제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WRD의 김낙지입니다. 오늘은 출시 40주년을 맞이한 현대 소나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차 라인업에서 소나타가 차지하는 위치와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서의 의미, 그리고 제 개인에게 소나타가 갖는 의미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장남 장녀의 존재는 특별하죠. 죽어 장장 고생하면서 나만 바라보는 부모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 기동, 누나, 장녀, 나 지긋지긋해! K 장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저도 남동생이 하나 있는 K 장남인데요. 한국 사회에서 장남 장녀는 단순히 먼저 태어났다는 출생 순서의 의미를 넘어 가족의 전통을 이어받고 책임을 짊어지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무의식 중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의 기대를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이들은 헌신적이고 믿음직한 존재로 성장하게 되죠. 현대차에도 이런 장자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소나타입니다. 소나타는 1994년부터 국내 시장에서 총 16번이나 연간 판매량 1위를 기록했고 2024년 기준 누적 판매량은 총 950만 대가 넘습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판매량으로 국민차로 불리며 현대차, 나아가 대한민국의 장자라 해도 될 만큼 대표 차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나타의 시작인 스텔라는 현대차의 첫 독자 설계 모델이었습니다. 현대차의 첫 고유 모델은 포니인데요. 스텔라는 현대차가 최초로 독자 설계한 모델로 포니보다 개발 범위가 훨씬 넓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자 같은 존재인 것이죠. 소나타는 이러한 스텔라의 고급형 모델로 처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소나타가 현대차의 장남 혹은 장녀 같다고 느꼈는지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족의 기대감을 짊어지고 태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장남 장녀가 그렇듯 소나타 역시 처음부터 독자 설계 모델로서 현대차의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단순히 많이 팔려야 하는 자동차를 넘어 현대차의 기술력과 가능성을 보여줘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판매량의 중심을 책임져야 하는 중핵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죠.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듯 소나타는 여러 세대에 걸쳐 중형차 시장뿐 아니라 한국 자동차 시장 전체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링카가 되었습니다. 소나타2는 1993년부터 약 3년간 무려 60만 대나 팔렸는데 당시 자동차 시장 규모를 생각하면 엄청난 수치이죠. 이후에도 소나타는 지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04년 UEF 소나타는 미국 JD 파워가 선정하는 신차 품질 조사에서 중형차 부분 1위를 차지하는 쾌거도 일궈냈고요. 뒤이어 2009년 현대차는 플루이딕 스컬프처라는 새로운 디자인 언어로 YF 소나타를 출시하였고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전 세계를 소나타 쇼크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9년 뒤인 2018년 현대차는 디자인 언어를 새로 정립하며 르필루즈 컨셉카를 선보였습니다. 이후 르필루즈의 디자인은 DN8 소나타로 이어지는데요. 현대차는 디자인의 새로운 세대를 정의하는데 바로 소나타를 활용하여 추후 나올 디자인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마치 집안의 대들보처럼 소나타는 항상 현대차 라인업의 중심에서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둘째, 그 기대가 큰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왔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책임감도 따르는 법이죠. 소나타는 소나타이기 때문에 언제나 시장의 냉혹한 평가대 위에 가장 먼저 올려졌습니다. 새로운 기술, 파격적 디자인, 이 모든 시도에 때로는 찬사를, 때로는 비판을 받으며 소나타라는 이름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한 가정에서 장자가 집안의 미래를 책임지듯 소나타에게는 현대차의 생존과 성장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미래를 위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서도 소나타는 마지로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Y2 소나타는 처음 해외에서 생산된 국산 브랜드 승용차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도전이 항상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989년 캐나다의 브로몬 공장에서 생산된 소나타의 북미 시장 공략은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장자의 책임감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이 실패를 교훈삼아 2005년 미국 알라바마 공장에서 다시 소나타 생산을 시작했고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위해 더 큰 책임을 지는 장자처럼 소나타는 현대차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또다시 도전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족을 지켜내는 것도 장자의 책임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YF 소나타의 성공적인 출시와 판매는 현대차가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0년 슈퍼볼 광고에 등장하며 생각해보세요 라는 슬로건으로 브랜드 위상도 높였습니다. 장자로서의 책임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언제나 더 높은 기준, 더 무거운 기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소나타는 그러한 부담과 책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현대차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셋째, 장자는 뭐든 잘 해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소나타에 기본적으로 뭐든 잘 해낼 것이라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즉, 소나타는 기준이 되는 차였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업무용, 패밀리 세단, 택시, 첫 차 등등 정말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었죠. 이러한 다양한 활용성은 사회적 위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소나타는 2000년대 초반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함께했으며 당시 중산층 가정에서 소나타를 소유한다는 것은 안정된 가정 경제와 사회적 성취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용도에 따라 여러 대의 차를 보유하기 힘든 국내 실정상 소나타는 어떤 역할이든 무난하게, 아니 기대 이상으로 잘 소화해내야만 했죠. 출퇴근과 비즈니스에 활용할 때 문제가 없는 기본기와 깔끔한 디자인이 중요했고요. 소형차 시장이 거의 죽어버린 한국 시장에서는 첫 차 구매와 첫 운전을 소나타로 시작하는 사람이 많아 UX나 운전성도 이러한 부분이 배려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소나타는 이 정도는 돼야 소나타지라는 무언의 압박감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해야만 했죠. 한 이름으로 몇십 년씩 전통을 이어가는 명차들을 보면 참 부러웠어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다는 증거죠. 우리나라요? 소나타 정도겠죠. 물론 시대가 변하며 그 무게도 조금씩 변해갑니다. 과거 대가족 시대의 장남 장녀가 지녔던 무거운 책임감과 역할이 핵가족화되고 외동이 많아지면서 점차 옅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대차 라인업에서도 자동차 시장에서도 소나타의 역할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SUV가 인기가 높아지고 세그먼트의 개념이 옅어지는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과거 소나타가 홀로 짊어졌던 국민차, 대표 세단으로서의 무게는 이제 다른 모델들과 함께 나누어지고 있고요. 이처럼 소나타는 한국 사회의 장남 장녀처럼 시대의 기대와 책임을 안으며 성장하고 변화해왔습니다. 끝없는 책임감과 기대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해내고 가족 전체의 성공을 이끄는 존재, 소나타는 현대차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소나타의 장자 역할은 자연스럽게 우리 두 번째 주제로 이어집니다. 소나타가 묵묵히 기본에 충실하면서 쌓아온 신뢰의 시간, 바로 기본의 미학입니다. 우리 일상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수십 년간 변함없이 사랑받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모나미 153 볼펜, 카시오 시계, 삼선 슬리퍼 등 생각나는 게 많은데요. 이 물건들이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별한 기술이나 화려한 디자인이 아닌 쓰임새가 좋고 튼튼하며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기본적인 가치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소나타 역시 이러한 기본의 미학이 구현된 자동차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스포츠카와는 거리가 멀지만 우리나라 도로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차 중 하나가 바로 소나타입니다. 모든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기본기에 집중해서 대한민국 중형차 시장에서 1위를 지켜왔죠. 소나타의 디자인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변화했지만 기본의 미학이 항상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NF 소나타는 출시 당시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불필요한 장식이나 복잡한 요소 없이도 균형 잡힌 비율과 깔끔한 라인만으로 시대를 초월한 타임리스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전통적인 3박스 세단의 형태에 군더더기 없는 실루엣은 지금 봐도 세련된 모습입니다. YF 소나타는 플루이딕 스컬프처라는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도입했습니다. 유려한 곡선미가 강조되었지만 그 속에는 세단의 균형과 안정감이라는 기본 원칙이 녹아있었죠. LF 소나타는 다시 한번 절제된 디자인으로 돌아섰고 DM8 소나타는 과감함 속에서도 세단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소나타는 시대에 따라 디자인 언어는 변화했지만 결과적으로 기본의 미학이 항상 함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만큼이나 소나타의 기본의 미학은 신뢰성과 내구성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50만 킬로 이상 주행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견고함은 소나타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특히 NF 소나타부터 YF, LF 소나타에 이르기까지 내구성에 대한 평판은 꾸준히 높았습니다. 부품 수급이 용이하고 정비가 간편한 점도 소나타만의 강점이었습니다. 국내 어디서나 쉽게 정비할 수 있고 부품값이 합리적이란 점은 장기 보유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매력이었죠. 한국에서 소나타는 택시, 경찰차, 관공서, 법인 업무용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한국 도로의 풍경을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신뢰받는 차가 된 것은 결과적으로 기본의 미학이 담겨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의 미학이 너무 지나쳤을까요? 소나타는 택시로 많이 팔린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소나타 오너들이 소나타가 택시로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라는 불만을 제기한 것이죠. 자신의 차가 택시와 동일 모델이란 점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해친다고 느낀 것입니다. 현대차도 이러한 불만을 의식했는지 LF 소나타 출시 당시 택시 모델을 내놓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결국 나중에 슬쩍 출시했고 DM8 소나타를 출시하면서 또다시 택시로 출시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결국 한참 뒤에 택시 모델을 출시해버렸죠. 하지만 소나타노로서 소신 발언하자면 택시로 많이 선택받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차의 기본기가 훌륭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택시 기사분들이 선택하는 음식점에는 가성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택시로 선택받는 차는 실전에서 검증된 내구성과 경제성을 갖춘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볼펜이 필요할 때 고민 없이 모나미 153을 집어들듯이 택시 기사님들도 믿을 수 있는 차가 필요할 때 소나타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본의 미학이 만들어낸 신뢰 아닐까요? 제조사도 긴 마일리지의 로드 테스트를 진행하지만 실생활 영역에서 도심 주행이라는 가혹 조건으로 테스트한다고 생각해보면 택시만큼 좋은 검증 방법은 없습니다. 수십만 킬로미터를 주행해도 여전히 내구성을 유지하는 택시 소나타들을 바라보면 제가 얘기하는 소나타에는 기본의 미학이 담겨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죠? 미국의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는 19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 가까이 거의 동일한 디자인으로 생산되며 미국 경찰차와 택시의 상징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토요타 크라운 컴포트가 1995년부터 2017년까지 22년간 큰 변화 없이 생산되며 도쿄 거리의 대표적 풍경이 되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NF 소나타를 택시 전용 모델로 계속 유지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역대 소나타 중에서 가장 기본의 미학이 잘 구현된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NF 소나타를 택시 전용 모델로 계속 판매했다면 현재 소나타의 택시 이미지도 해결하고 서울의 택시하면 소나타라는 이미지가 전 세계에 각인되는 문화적 상징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이지만 정말 그랬다면 소나타는 단순한 택시 이미지를 넘어서 한국의 도시 풍경을 대표하는 아이콘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본의 미학은 화려함보다 더 깊은 감동을 줍니다. 소나타는 40년 동안 화려한 수식어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자동차로 많은 이들의 신뢰를 얻어왔는데요. 그리고 그 신뢰는 지금도 한국의 도로 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나타 하면 택시 말고 떠오른 또 다른 단어가 있죠. 바로 아빠차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아빠차라는 표현은 단순한 소유 관계를 넘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빠차는 가족의 안전과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상징하며 동시에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공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앞바차 이미지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소나타는 더욱 가족 친화적이고 믿음직한 차로 느껴집니다. 요즘은 SUV가 시장의 주류가 되어버려 분위기가 조금 다르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나타는 한 가정에서 모든 역할을 완벽히 해내는 모델이었습니다. 또 고객층을 보더라도 소나타가 아빠차로 불리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과거 소나타의 주요 구매층은 20대 젊은이가 아닌 가족을 책임지는 30, 40대 가정이었기 때문이죠. 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차는 2009년식 NF 소나타 트랜스폼입니다. 아버지께 물려받은 지 7년 정도 되었네요.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제 눈에 아버지께서 몰고 온 소나타는 세상에서 가장 멋져 보였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대다수의 차들이 휠이 커봐야 16인치 이러던 시절에 17인치 휠은 요즘 기준 20인치 휠을 보는 기분이었거든요. 국산 차들의 인테리어에 초록빛, 주황빛 조명이 가득할 때 푸른빛의 실내 조명과 슈퍼비전 클러스터는 미래 자동차를 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주차장에서 신차의 비닐을 뜯으며 이 차가 정말 우리 차인가요? 라고 몇 번이고 물어보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그렇게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소나타는 아버지의 출퇴근을 책임졌으며 행복한 가족여행의 시작과 끝을 잘 마무리해주는 든든한 발이 되어주었고 대학교 면접 시험을 보러 다닐 때 입시에 지친 제게 편안한 쉼터였습니다. 어쩌면 이 소나타가 더 특별한 이유는 우리 가족이 IMF를 극복하고 다시 찾아온 희망의 봄을 함께 맞이한 첫 번째 선물이었기 때문일까요? 소나타가 우리 가족에게 들어온 이후 16년이 흐르는 동안 여러 대의 자동차가 우리 집에 왔다 갔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차는 바로 이 소나타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나타 안에서 제 자리는 자연스럽게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뒷좌석이었다가 조수석으로 그리고 마침내 운전석으로 옮겨갔습니다. 인생의 롤모델이자 슈퍼맨이신 아버지께서 항상 앉아 운전하던 그 자리에 내가 앉고 운전하다니 처음 키를 물려받았을 때의 그 벅찬 감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항상 물건을 깔끔하게 오래 쓰신 아버지였기 때문에 차에 특별한 꾸밈은 없었지만 어디 하나 흠없이 깔끔하게 관리된 상태였고 아버지와 체형이 비슷하다 보니 운전석 시트는 제 몸에 딱 맞게 길들여져 있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차에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꾸미고 가꾸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다른 이유 없이 이 차가 바로 소나타이기 때문이죠.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차일지 모르겠지만 출고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족의 역사와 추억을 함께해온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랫동안 제 곁에 그리고 우리 가족 곁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길리를 묵묵히 달려온 소나타. 소나타는 오랜 시간 동안 기대를 함몰해받는 듬직한 장저였고 세대를 거듭하면서도 기본기를 잃지 않으며 신뢰를 쌓아온 훌륭한 자동차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잊을 수 없는 아빠차입니다. 어쩌면 시청자분들에게도 소나타는 각자만의 이유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차일 것입니다.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함께한 동반자, 매일의 출퇴근길을 묵묵히 지켜온 동료, 혹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며 잠시나마 편안한 휴식을 느꼈던 공간일 수도 있겠죠. 소나타는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이자 우리 삶의 역사이며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중형 세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시장의 흐름이 변화하여 세단의 소요가 줄고 SUV가 대세가 된 요즘 점차 세단의 존재감이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타는 꾸준히 정통 세단의 모습을 유지하며 새로운 세대로 진화하고 있어 대견스럽습니다. 소나타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지 저 역시 기대가 큽니다. 지금까지 WRD의 김낙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